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던진 최초의 질문이자 가장 강력한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사기의 수많은 인물 이야기들을 다룬 열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백이열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역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의한 세상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자 시대를 초월한 고뇌의 기록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인물들의 삶을 다룬 열전은 총 70편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사마천은 그 수많은 영웅오걸, 위대한 황제와 장군들을 제치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 않은 백이와 숙제라는 두 왕자를 가장 먼저 내세웠을까요? 여기에는 사마천의 치밀하고도 단호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백이열전은 사실상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서문이자 사마천 자신이 이 거대한 역사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두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과 침묵하는 하늘을 향해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굴의 원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백이와 숙제의 삶, 그 불멸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 번의 결정적인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권력보다 형제 간의 우애를 택했던 왕위 사양. 둘째,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절대적인 도덕을 외쳤던 주 무왕과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한 궁극의 항거 수양산에서의 은거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1세기경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고죽국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 백이가 아닌 셋째 아들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숙제는 당연히 형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하죠. 하지만 백이는 아버지의 명이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형이 없는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숙제. 또한 형의 뒤를 따르고요. 보통의 역사라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이 순간에 이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왕위를 양보하며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첫 번째 선택에서부터 우리는 이들이 세상의 야망과는 다른 효와 우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비범한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를 버린 형제는 덕망 높은 군주로 소문난 주나라의 문왕에게 의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폭군 주왕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이와 숙제는 주저없이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꾸짖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니 어찌 효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려 하니 어찌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절대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한 외침이었습니다. 분노한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책사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며 말려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 장면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의명분과 절대적인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결국 무왕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백이와 숙제는 무력으로 세워진 새로운 왕조 밑에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연명합니다. 불식 주속,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는 이 선언은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온몸으로 부정하는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항거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 형제는 노래를 하나 남깁니다. 바로 채미가 고사리를 캐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그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왕의 혁명이 결국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노래로서 후세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던 그들이 주나라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먹은 것은 괜찮았을까요? 훗날 사육신 성산문은 이 고사리가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라며
그들의 저리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한 것은 오히려 이 미묘한 모순을 통해 그들의 한 거를 완벽한 순교담이 아닌 불가능한 이상을 향한 비극적이고 인간적인 투쟁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네 글자, 바로 고사성어로 남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들은 그들의 삶과 철학이 압축된 강력한 언어적 유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포역포.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꾼다는 뜻으로 채미가에 나왔던 구절이죠. 이는 무력혁명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은 구인득인.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는 뜻으로 훗날 공자가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비록 굶어 죽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인 인을 얻었으니 후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죠. 이 한마디로 그들의 비극적 죽음은 위대한 도덕적 승리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불념구악. 지난날의 악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역시 공자가 칭송한 그들의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채미가 고사리를 캐는 노래라는 제목 자체가 고사성어가 되어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의로운 이의 저항과 절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네 글자의 성어 속에 살아남아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역사가 사마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백이열전의 절반 이상은 사실 백이 형제의 이야기가 아닌 사마천 자신의 철학적 고뇌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백이의 삶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천도는 과연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흔히 믿는 하늘은 착한 사람의 편이라는 명제에 대해 사마천은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최고의 덕을 쌓고도 굶어 죽은 백이와 숙제.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 요절한 안회. 반면 매일같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다한 도적 도척.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사마천은 절규합니다. 과연 하늘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사마천의 이 격렬한 분노는 바로 그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궁형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주장을 하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자신의 운명을 그는 백이와 숙제의 모습에 투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의 고통을 역사적, 철학적 질문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대신 분노를 연료 삼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인 사기를 지필하는 동력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침묵하는 하늘 앞에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사마천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역사가의 붓입니다. 만약 하늘의 도, 즉 천도가 선악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길, 즉 사도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이야말로 우주가 보여주지 못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시대를 넘어 계속되는 원칙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가 가진 현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무왕. 그는 폭군의 통치를 끝내고 백성을 구했으니 그 결과를 보면 분명 영웅입니다. 반면 백이와 숙제는 충성과 효도라는 원칙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순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죠. 사마천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두 관점을 나란히 보여주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독자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긴 고뇌 끝에 사마천이 내놓은 최종 판결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기억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이와 숙제가 비록 현명했으나 공자를 얻음으로써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났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공자와 같은 성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역사가가 기록해주지 않으면 결국 역사 속에서 잊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천은 자신의 사명, 즉 역사 속에 묻힌 의로운 이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의 진정한 역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이와 숙제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맹자는 그들을 성인 중 가장 맑은 이라며 최고의 충신으로 칭송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했던 조선의 태종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그들을 충신의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죠. 반면 사육신 성산문은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먹었다며 그들의 저리가 불완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가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이열전은 역사적 기억의 힘에 대한 위대한 찬사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운명 앞에 놓였던 사마천은 글쓰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붓으로 백이와 숙제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고 동시에 하늘의 침묵에 대한 자신만의 강력하고도 엄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역사가가 최종 판결을 내리며 그 판결은 의로운 자들의 이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보증합니다.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사마천이 던진 영원한 질문, 백이열전을 통해 정의와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